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요즘 괜찮으세요? 아니요. 우선은 에너지 소진에는 좀 두 가지 방향성이 있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우리가 직무적으로 봤었을 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어때요? 한 반쯤 날아가지 않아요? 이미 회사 가기 싫어. 내가 지금 이 상황을 부정하고 있구나. 아, 내가 지금 저 사람 때문에 분노하고 있구나. 감정의 태풍 안에 지금 내가 있구나. 막 칭찬 뿜뿜. 여보 멋있어. 엄마 최고예요. 이런 거 받으면 뭔가 이렇게 내가 자라나고 있고 뭔가를 해내고 있다라는 감정들이 들 텐데, 이렇게 감정 관리를 하고 나서 감정 관리를 하다 보면은 또 아무리 내가 내 감정을 관리를 해도 저 사람은 너무 이해가 안 돼. 저 사람은 왜 나한테 저럴까라는 대인관계에서는 계속 어려움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선은 타인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내가 나를 긍정하는 것, 그 다음 타인에 대해서도 긍정할 때는 우리는 안정애착이 생겨요. 그거는 나도 괜찮고 나도 괜찮아. 아, 저 사람은 저렇구나. 나는 이렇구나. 그래서 상대방이 하는 행동이나 말을 꼬아서 듣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 인정. 이효리 씨와 결혼했던 이상순 씨가 안정애착형인 것 같아요. 이효리 씨는 본인을 굉장히 불안정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상순 씨는 늘 평온하게 오빠는 늘 그 자리에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해주는 게 안정애착의 유형이에요. 충분히 사랑을 받았고 충분히 사랑을 주기도 했고 주는 방법과 받는 방법을 잘 아는 유형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나는 사랑을 받고 싶은데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랑을 받지 못했을 때, 그래서 내가 너무 부족해서 그래, 내가 뭘 잘못해서 그래, 나에 대해서는 부정적인데 남에 대해서 긍정적이면 어떤 성향이 벌어지게 되냐면 인정받으려고 되게 노력해요. 팀장님이 화났다, 어떡하지? 내가 뭐 잘못했나? 그래서 중심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타인에게 있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에너지가 소진되게 되고요. 이런 사람들이 조직 안에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약간은 파벌이 생겨요. 나랑만 친해. 대리님 나랑만 밥 먹어야죠. 왜 부장님 저 빼고 누구랑 이렇게 밥 먹은 거예요? 그래서 뭔가의 애착에 계속 집중하게 되고 거기에 사람과의 관계에서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좀 어렸을 때 둘째, 셋째 이렇게 중간에 낀 친구들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애착 유형이 불안정 애착. 나는 엄마 아빠의 사랑을 듬뿍 받고 싶은데 이미 내 위로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그렇다 보면 나에게는 충분한 사랑이 좀 전해지지 않았을 때 이렇게 생겨나게 된다. 그래서 엄마가 태어났을 때 내가 웃으면 엄마 아빠가 좋아하는구나. 그럼 나는 계속 웃어줘야지. 이제 이런 게 불안정 애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남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나에 대해서 긍정적. 태어났는데 내가 울었는데 엄마 아빠가 아무런 반응을 해주지 않아요. 그러면 나는 울면 안 되는구나. 난 강해야 되는구나. 나는 세야 되구나. 이런 사람이야. 그래서 뭐 어쩔래. 좀 약간의 첫째들이나 이러한 가장 외동에서 많이 나타나요. 내가 스스로 나를 책임져야 돼.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아야 돼. 그런 게 너무 강해지다 보면 영화에서 보면 아웃사이더의 남자 주인공들 유형, 세상에 나 혼자 고독해, 나 혼자 살아갈 거야, 이제 이런 게 보통 회피형, 혼자 있고 싶어. 조직에서는 약간 겉돌거나 약간 타인에 대해서 이제 공감이 살짝 안 되고 약간 상처 주는 말을 눈치 없이 잘하는 유형, 이게 약간의 회피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상하게 불안형은 회피형이 끌려요. 저 남자를 사랑으로 감싸줘야지, 내가 사랑으로 감싸주면 뭘 해줄 수 있어, 이렇게 되면 둘 다 불안정한 유형이기 때문에 우선 불안형은 회피형을 감싸주고 싶어 하지만 회피형은 혼자 있고 싶어 해요. 서로가 결국은 또 상처 주는 관계로 가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대인 관계에서 나는 어떤 유형인가를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내가 타인에게 인정을 바라는 유형인가, 아니면 내가 우선은 나 먼저 잘 살고 보자. 회피형이 너무 나쁘게 좀 들리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 우선 나 먼저 살아야 되니까 내가 중심인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나는 약간은 회피형인가? 또는 이게 같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불안형은 타인에게 가서 인정받으려고 애썼는데 상처받았어. 나 상처받았어. 이제 사람들 안 만날 거야. 회피형으로 가요. 회피형으로 갔는데 어때요? 외롭고 슬퍼. 다시 사람을 찾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혼합형. 예민했다가 친해졌다가 멀어졌다가 이제 굉장히 좀 엄청난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 대인관계에서 이제 회의감이 오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관계로 가는 게 가장 좋은 방향이에요?
안정애착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팀에 한 7명이 그룹이 되어 있으면 안정애착이 한 명만 있어도 팀이 되게 안정적으로 굴러간대요. 너도 잘하고 있고 너도 잘하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애착형인가요? 불안형인가요? 회피형인가요? 안정형인가요? 근데 내가 아는 것도 중요해요. 아, 내가 너무 불안형이라서 애정을 갈구하고 있구나. 아, 내가 너무 회피형이라서 남들을 쳐내고 있구나. 그러면 안정형으로 가봐야 되겠다. 그러면 대인관계력이 조금은 예전보다는 나아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대인관계력도 좋아졌다 하더라도 인생에 자꾸 파도가 치지 않아요? 아니, 이제 좀 살만할 것 같은데 저는 30이 되면 좀 편해지겠지, 40이 되면 더 편해지겠지, 이러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40이 되니까 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40대가 넘으니까 아, 이걸 어떻게 책임지고 살아야 되나 되게 고민이 많이 됐었는데, 아, 이때는 이제 우리가 좀 필요한 게 세상에 대한 좀 긍정성을 찾아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더라. 내가 가진 게 있는데 가진 것들을 가장 못했을 때 행복은 눈 밑에 있다라고 하잖아요. 내가 가진 것들을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일에 치여 살고 남들을 돌보지 못하고 하루하루 에너지가 늘 소진된 채로 살아가니까 내가 가진 것들을 돌볼 또는 발견할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빠르게 뇌를 전환시켜야 돼요. 부정적인, 아, 어떻게 이번에 강의 망쳤어. 교육 끊기면 어떡하지? 이것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빠르게, 아, 그래, 내가 이러한 직군에는 내가 조금 강의 스타일이 이런 스타일이 맞지 않았구나. 그럼 다른 스타일법을 개발을 해봐야 되겠다. 강의인 줄 알고 갔는데 강의가 취소된 걸 아무도 전화를 안 했어요. 현장에 저 혼자 덩그러니 갔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떤 생각 하시겠어요? 담당자 나와, 미쳤어? 내가 그 정도 존재감이야? 내가 아니 이렇게 연락을 안 한다고? 이렇게 생각. 내가 한 번 더 전화를 했었어야 되는데 어쩐지 강의 진행 전까지 연락이 없더라. 가 아니라 오오오 원형적 사고라고 하죠. 얼럭키. 아, 연이 잘 안 날려서 속상한 상황인 거잖아. 날리고 싶은데. 근데 우리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뭔가 하늘 볼 일 없고 약간 쉼표 찍을 일이 별로 없잖아. 근데 연애 안 날려도 내가 그 시간에 하늘을 더 많이 보는 거니까 이 시간에 하늘 보게 됐네. 완전 럭키 비키잖아. 이렇게 하면 돼. 정말. 하늘을 보면서 왜냐면 쉼표를 그리면서 이렇게 영화 이렇게 같아. 아, 이제 좋은 데 왔으니까 카페에서 좀 놀다 갈까? 아, 또 여기 맛있는 빵집을 좀 찾아볼까? 네, 기어 시프트를 빨리 기어를 전환시켜야 돼요. 부정적인 것에 매몰되지 않고 빨리 좋은 내용들, 아,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전환을 잘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힘들다라고 최근에 계속 번아웃 상태에서 너무 오랫동안 지속이 되다 보니까 저도 인지를 못했지만 제가 모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계속 투덜댔었나 봐요. 징징거리고 투덜거리고 맨날 힘들다라고 하고 맨날 아프다라고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것들을 제가 전달을 못 해준 거예요. 그만 좀 징징대, 그만 좀 투덜투덜해 라는 이야기를 이제 듣다 보니까 아, 이제 저를 이제 인식하는 거죠. 아, 내가 그랬구나. 아, 내가 너무 부정적인 기운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전달을 했구나. 근데 어떻게 자꾸 힘들고 슬픈 감정들, 외롭고 고독한 감정들이 자꾸 올라오는데 나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라는 힘든 부분들이 이제 조절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한 게 긍정 일기 쓰기를 좀 시작을 했어요. 보시면 제가 이제 오늘 어떤 감정들을 느꼈는지, 감정,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사건을 봐야 내 감정이 왜 그렇게 올라왔는지를 알 수 있어서 사건을 쓰고 감정을 쓰고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를 쓰다 보니까 내가 오늘 어떤 사람들과 어떠한 관계에서 어떤 감정들을 느꼈었는지 객관적으로 알게 되더라고요. 그 밑에는 긍정, 오늘의 칭찬할 거, 오늘의 좋았던 거, 이제 긍정 일기를 계속 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여러분들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안 뽑아줘요. 진짜로. 근데 매일매일 쓰다 보니까 이제 감사할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너무 형식적이긴 하지만 진짜로 내가 정말 몰랐던, 아, 이게 되게 소중한 거였는데 내가 몰랐구나. 그래서 저를 보고 너는 강의도 많고 인스타도 열심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너가 블로그도 잘 쓰고 너가 잘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네가 지금 되게 잘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못 봐? 그 말이 저에게는 상처였는데 알고 보니까 그런 보물을 제가 못 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래도 블로그를 쓸 수 있었어. 감사해. 오늘은 책을 한 10분 정도 읽을 수 있었어. 감사해. 오늘은 교육을 나갈 수 있어서 감사해. 뭐 이런 것들을 억지로 처음에는 뽑아내기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진짜로 감사한 마음이 들고 오늘은 다른 강사님과 함께 콜라보할 수 있었는데 너무 행복했어. 이런 상황들이 너무 감사해. 그러면서 세상이 조금 더 긍정적이게 바라봐지더라고요. 우리가 살면서 인생의 파도가 잔잔한 파도가 올 때도 있고 큰 파도가 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잔잔한 파도는 적당히 우리가 회복 탄력으로 끌어올릴 수 있지만 큰 파도가 왔을 때는 이걸 끌어올리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의 근력들을 조금 더 계속 키워 놓으시면 이러한 큰 파도가 오더라도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구나. 이게 어떠한 나에게 감정이 불러일으켜졌구나. 이럴 때는 나는 누구에게 조언을 받아볼까? 누구랑 같이 헤쳐나가볼까? 그래. 앞으로도 나는 잘할 수 있고 앞으로도 나는 나를 잘 관리할 수 있어. 자, 이렇게 이 세 가지 요소들만 여러분들이 잘 지켜나가시면 번아웃되지 않고 여러분들의 라이프를 조금 더 행복한 방향으로 잘 관리할 수 있을 겁니다.